자, 9번 문제. 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fx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x가 2일 때와 0일 때 만나고 특히 2일 때는 접한다. 여기는 지금 접한다. 지금 함수 fx와 접선 gx가 x는 0일 때와 2에서 만나고 특히 2일 때는 접한다 라고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gx에서 fx를 뺀 이 식 자체가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난다. 0과 2에서 만나고 특히 2에서 접한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gx는 접선이니까 1차식, fx는 3차 함수, 특히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 gx 빼기 fx의 3차항의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될 것이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식까지만 잘 세워주게 되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적분 x가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 g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0부터 2까지 3x x-2의 제곱 dx를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팁, 우리가 넓이 공식 중에서 이 차식이었을 때 2차식에 두근두근 공식이 있었듯이 여기서 지금 3차 함수, 자, 3차 함수 중에서 이 3차 함수의 두 근에 관련된 공식,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베타까지 최고차항 계수 있고 이 식이든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한근이든 알파가 한근이고 베타가 중근이든 이 3차식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공식을 쓰면 산수가 좀 간단해져서 이 녀석은 12분의 3 2 플러스 0의 4제곱이다 라고 써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적분값을 직접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밑에 나와 있는 요 팁을 좀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직접 넓이를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9번 적분과 넓이에 관한 문제고요. 자, 10번 빈칸 문제였어요. 자,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들을 풀 거라서 가조건 한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얘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이 직선의 가는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자, 그림에서 분명히 A에는 n, n제곱이라고 식에서 줬어요. 그럼 뭘 구할 거다? Bn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네. Bn의 좌표는 직선의 x절편이다. 직선 위에 써있죠?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n제곱 더하기 1인데 이 녀석의 x절편 y 값에 0을 대입해서 n분의 1x가 n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x는 n세제곱 더하기 n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서, 그럼 bn의 좌표가 n세제곱, n세제곱 더하기 n,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건 삼각형의 높이 y좌표를 써줄 거기 때문에 n제곱 하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나 조건은 살짝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n 5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더라. 그러면 다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세제곱, 넓이를 n 세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아까 구한 나를 n 세제곱 나눌 거기 때문에 2분의 1 n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시그마 계산을 직접 해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8로 계산을 해서 4 3 3. 그럼 이 녀석의 계산은 2 곱하기 3 곱하기 17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어서 이게 102 더하기 4, 즉 106이다. 다 조건을 우리가 106이라고 찾을 거다. 그러면 가에 대한 식을 우리가 문제에서 fn, 나를 gn, 다를 r로 놨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 더하기 g2 더하기 r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에 32 더하기 8에다가 r까지 계산을 해서 답은 125,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11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림과 같이 라고 나와 있다. 원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S1과 S2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S1은 여기에 있는 S1. 자, S1은 지금 E1, 중심이 O-인 원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 S1은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줄 거다. S1이라는 이 넓이는 자, 1, 5, 다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뺄 거다. 근데 이 녀석의 넓이가 이렇게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죠? 자, 이 모양은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녹색 모양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에서 다시 이 부채꼴에서 마른 모를 빼야 될 것 같다. 녹색이라는 이 녀석은 이 부채꼴, 파란색 부채꼴이라고 할 건데
이 녀석은 파랑색 부채꼴에서 뭐 할 거다? 뺄 거다. 뭘 뺄 거다? 마름모. 근데 문제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우리가 S2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녀석은 노란색 부채꼴에서 녹색 부채꼴을 빼고, 자, 빼기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S2라고 적혀줄 수가 있어서 결국 S1 마이너스 S2는 노란색 부채꼴에서 녹색 부채꼴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노란색 부채꼴 2분의 1 반지름은 3이라서 R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인데 중심각. 자, 그림에서 여기가 150도 마름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150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각도 노란색의 중심각은 210도 6분의 7파이가 나올 것이고, 초록색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도 3 일치하고요. 초록색 부채꼴 초록색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구나. 색깔을 바꿔서 이게 초록색 부채꼴이죠. 파랑색 부채꼴이라고 해야 되겠네. 파랑색 부채꼴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파랑색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거기 때문에 파랑색 부채꼴의 이 중심각은 6분의 5파이라서 6분의 5파이로 적어줄 수가 있겠다. 자,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9는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각도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파이로 계산해줘서 답은 2분의 3파이 4번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요. 자,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가조건가 나조건을 이용해서 식들을 적어줄 거기 때문에, 자, 가조건을 통해서 첫 번째 찾아줘야 될 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F1 빼기 G1은 0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로피탈 정리를 쓰든 뭐 양변에 F1 빼기 G를 쓰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 요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x 빼기 gx를 hx라고 잠깐 놔보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hx가 5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당연히 h1은 f1 빼기 g1이기 때문에 0이 나와서 적어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h'1은 5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찾고 싶었던 식 f'1 빼기 g'1은 5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나라는 조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F1 더하기 G1 빼기 이 F1은 0이라서, 근데 얘는 쓸데없지만 G1 빼기 F1은 0이라서 위에서 구한 식과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저기 써 있는 fx, gx
빼기 2F1까지 복잡하니까 이 녀석을 새로운 식으로 잠깐 둔다고 생각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쓸 것이고 분자 kx가 7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도 k1은 마이너스 f1 더하기 g1이 나와서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빼기 k1 하고 써줄 수가 있어서 k'1이 7 하고 적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 식 f'1 빼기 g'1 더하기구나, 얘가 7이다 라고 적어줄 거라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가지 식이 나올 거야. 총 가와 나 조건에서 식이 4개가 등장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두 개는 지금 겹치기 때문에 결국에 f1과 g1이 같다 와 f'1 빼기 g'1 더하기가 7이 나와서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f'1이 6이고 g'1이 1인 거를 찾아줘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 녀석 당연히 f1 값이 a,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이다, 요 식을 먼저 써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x 빼기 a가 b 곱하기 g1인데 여기를 f1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f'1이 b 곱하기 g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자, f'1이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그리고 g1은 f1과 g 동시에 똑같기 때문에 g1도 역시 a라고 쓸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a와 b를 따로따로 구하진 못하지만 a랑 b랑 곱해서 f'1 답은 6이다 라고 적는다는 뜻이야. 식이 좀 복잡했는데 여러분이 계산 연습만 그리고 이론만 잘 기억을 해서 풀어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지수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3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작을 때와 클 때 그래프가 나눠져 있다.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지수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것이고, 자, 요게 y는 2x 그래프였어요. 자, 오른쪽 함수, 밑에 함수죠. 밑이 4분의 1인 요 지수 함수. 자, 이 녀석은 y는 4분의 1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3 플러스 a 플러스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림이다. 즉 어떤 지수함수, 밑이 4분의 1인 감소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할 거다. 그리고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지수함수에서는 일단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2x제곱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었고, 새로운 함수 밑에 식이죠. 이 녀석은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한 이 녀석이 점근선이 될 거라서
자, 지수함수가 3,8을 정확히 지나가고 내려가는 어떤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요구했던 게 이 함수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이 23개가 있다. y좌표가 정수인 점. 지금 3,8에서 빵꾸가 뚫려 있고 0,1과 y값이 2일 때, y값이 3일 때, y값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그리고 여기는 현재 빵꾸가 뚫려 있어서 지금 y는 2x 제곱 그래프,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점이 현재 7개 만나기 때문에 y좌표가 정수인 점이 7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23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16개의 점이 그려져야 되는 거라서, 즉 녹색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y좌표가 정수인 점이 하나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1일 때, 0일 때까지 포함시켜서 총 16개가 나오려면 y좌표가 양수인 점이 현재 8개, y좌표가 0인 점이 1개가 있기 때문에 밑에 7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즉 얘가 x좌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7까지 돼야 되는 거라서, 자, 얘기했죠. 지수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점근선이 나올 거라서 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이 점근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이 녀석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점근선의 방정식, 방정식이 마이너스 7보다는 밑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딱 점이 2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은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점근선 마이너스 8까지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식을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좀 계산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마이너스 곱해줘서 역수 취해줘서 그냥 로그를 붙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a 플러스 3이 밑이 4분의 1인 로그를 좀 취할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그러면 이 값이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이 녀석을 정리했을 때 a가 로그 4분의 1 16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4분의 1을 밑으로 하는 15 빼기 3보다는 작은 숫자라서 이 숫자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점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올 거라서 정수 a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답은 3번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특징, 특히 점근선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점근선의 좌표 y값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14번) 문제. 자,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가나다 조건만 잘 분석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가조건. F0은 G0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함수식에 대입을 해서 G0은 F0 더하기 F'0 하고 쓸 수가 있는데 둘 다 가조건에서 0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가조건을 통해서 F'0이 0이다 라는 식을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가조건을 통해서 F0은 0이고 F'0도 0이기 때문에 F0이 0이고 F'0도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X가 0일 때 접한다. 라는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0,0을 지나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x제곱으로 묶인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통해서 fx의 식을 좀 추론을 하고요. 자, 나조건.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나왔어. 이 fx는 x가 0일 때랑 a일 때를 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x가 0일 때랑 a일 때를 근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근데 양의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나조건을 통해서 a 값이 양수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fx의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고 x가 a일 때 한 실근을 갖는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자, 좀 크게 그릴까요? 자, 다조건을 풀기 위해서 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란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fx가 0과 a를 한 근으로 가져갈 거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서 그러면 함수 아까 이 함수는 그냥 fx의 그래프였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는 접어 올려야 되는 그래프 이 녹색 이게 그래프가 될 거라서 얘랑 y는 4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가 3개 즉 3점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y는 4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자, 우리 3차 함수의 특징이 있었죠? 간격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을 3분의 2a라고 잡아줄 수 있어서 그럼 이 점이 3분의 2a, 4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점 이 점은 대칭시킨 점이니까 3분의 2a, 마이너스 4를 접어 올려서 4라고 썼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3차 함수가 3분의 2a, 빼기 4를 지나가는구나 라고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대입해주고 나면 9분의 4a 제곱 3분의 2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라서 계산 27분의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a 값은 3 하고 나올 거다. a 값이 3이 나오면 결국 fx가 x제곱 x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자, 문제에서 G3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3이라고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F'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3x제곱 빼기 6x라고 적어줄 수 있어서 F3은 0이 나올 것이고 F' 3값이 3값이 3을 대입해서 27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답은 9 1번을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15번 문제. 자, 문제 자체가 이제 도형 문제고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줘라 라고 나왔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코사인 각 ABC, 자, 이 각도를 편의상 지금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5, 4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죠? 기억 AC의 제곱은 5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5, 4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 나올 거니까 25, 16, 5까지 돼서 36이 돼서 일단 첫 번째 AC의 길이는 6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기억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자,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자, 각의 이등분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형에서 여기다 그리지 말까요? 네. 오른쪽 볼게요. 우리 각의 이등분선. 도형에서 어떤 각이 이등분 됐을 때, 그림이 좀 그러네. 각이 이등분 됐을 때, 우리가 얘 대 얘는, 얘 대 얘라는 어떤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각의 이등분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의 이등분 성질을 이용을 할 거다. 즉,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각도가 지금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4대 5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4대 5 잠시 4K 5K라고 잡아주면, 자, 점을 하나 잡겠습니다. 이 점을 편의상 F라는 점으로 잡았을 때 각의 이등분 성질 BC 대 AB가 4대 5이기 때문에 FC 대 AF도 4대 5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4K와 5K를 더해서 AC의 길이 6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K 값은 우리가 9분의 6, 3분의 2라고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수정을 좀 해서 K의 3분의 2, 3분의 8과 3분의 10으로 길이를 먼저 하나 구해주겠다. 이 길이를 구한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이제 EA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두 개가 같냐고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을 잠깐 봤을 때요, 지금 각의 이등분선 이 각과 이 각이 지금 둘이 똑같기 때문에 자, 각도 하나가 2분의 세타예요. 그죠? 근데 이 각은 이 각과 똑같게 돼 있다. 왜?
A2에 대한 원주각과 A2에 대한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각도 두 개가 똑같다. 마찬가지로 원주각 EC에 대한 원주각과 EC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 역시 같다. 네, 그럼 방금 봤지만 각도 두 개가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등변 삼각형, 즉 니은은 원주각을 이용을 해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형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요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두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귿을 풀기 위해서 자, 삼각형 EAC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녀석에서 코사인 법칙, 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을 계속 썼고 현재 x의 길이 6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 이번에도 똑같이 AC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x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다. 현재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녀석은 각변환에 의하여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잡아줄 수 있죠. 그럼 계산해서 6의 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분의 1까지 적어줄 수가 있어서 플러스로 바꿔줘서 계산 36이 4분의 9 x제곱이 나와서 x제곱 값이 16, x의 길이가 4라고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x의 길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x의 길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자, x의 길이가 4가 나왔는데 네, 좀 이제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 네, 요 길이가 4고 얘가 4라서 얘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요 길이도 3분의 8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각도들을 봤을 때 지금 원주각, 이 녀석의 원주각이 점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원주각도 역시 점이 되는 거라서 결국 각도들이 거의 다 똑같다. 그럼 이번에도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이 또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 길이 BF의 길이가 3분의 10이라고 알 수가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BF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3분의 10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 D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 D의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F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FD의 길이를 선생님이 또 임의대로 둘 건데요. 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아까 역시 각도가 지금 2등분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의 2등분 성질을 써서 5 대 3분의 10 15 대 10 얘가 3 대 2이기 때문에 3대 2이기 때문에 BD를 3T FD를 2T라고 두면 둘이 더해서 5T가 3분의 10이 나와서 T 값이 3분의 2가 나와서, 그럼 FD를 우리가 T에 3분의 2를 대입해서
3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D는 EF 더하기 FD이기 때문에 EF의 길이가 3분의 8, FD의 길이가 3분의 4가 나와서 답은 3분의 12, 4.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15번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였는데 조금 복잡했었던 형태였다.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문제에서 large fx의 도함수 small fx라는 표현 때문에 large fx의 도함수가 small fx이기 때문에 부정적분 형태다.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 fx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거다. 어떤 걸? large fx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얘 적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역시 적분해서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범위가 x가 0부터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있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large fx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는 똑같을 것 같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 C값은 똑같다 라고 식을 세워줘서, 자, 문제에서 large F2는 아래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대입해서 4 빼기 3분의 8 더하기 C. F-3은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빼기 9 더하기 C다. 두 식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21이라서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4K에서 뺐을 때 21이다. 3분의 4K가 12가 나와서 K값은 9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19번 문제는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네, 규칙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5번째까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직접 찾으면 좋고요. 아니면 계산을 직접 해서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즉,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라고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에 2를 대입해서 A3, S2가 A2, S3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현재 A1이 2고 A2가 4였기 때문에 S2는 2랑 4를 더해서 6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그러면 A3, S2가 A2. 자, S3인데 S3은 A1, A2, A3을 더하는 거라서 6 플러스 A3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계산해서 이 A3이 6, 4, 24가 나와서 A3은 12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A3 구했어. 그럼 이제 A5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n에 3을 대입해서 이번에도 A4, S3이 A3, S4라고 적어줘서 A4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A3을 구했기 때문에 S3을 위해 18이라고 먼저 구해놓자. A3은 12가 될 거고, S4 4개 더하라는 건 3개 더한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정리. 6A4가 12 곱하기 18이 나와서, 그래서 A4가 6만 약분해서 2 곱하기 18이 나와서 A4는 3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n에 4를 대입해서 그럼 A5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A5 S4가 A4 S5로 계산을 해서 A5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고 S4는 위에다가 계산을 해서 54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죠. A4는 36 S5는 네 S4 4개 더하고 나서 다섯 번째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18A5가 36 곱하기 54 18 약분해서 A5가 2 곱하기 54라고 써서 얘는 10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S5는 A1, A2, A3, A4, A5인데 얘가 S4 54기 때문에 답은 54와 108을 더해서 162라고 답을 쓸 거다. 자, 직접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방금 계산을 해봤지만 이 녀석을 조금 수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자, an 플러스 1 sn이 an sn 플러스 1 방금 해봤지만 sn 더하기 an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an 플러스 1 an sn an 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sn을 an을 sn 빼기 sn-1로 정리해서 쓰면 되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직접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를 방금 봤지만 자,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36이다. 그리고 물론 다섯 번째 항 직접 구해봐서 108인 걸 찾아봤는데 이 규칙은 두 번째부터 규칙이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S5니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자, 함수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함수가 있네요. 이 함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범위 나눠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나와서 x 플러스 4로 x가 1보다 크면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3x 플러스 2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서 자, 이 녀석의 그래프와 하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다. 1,5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직선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인직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y는 mx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때 교점의 개수를 얘기를 했는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교점들이 각각 하나씩만 생기죠. 기울기가 0일 때도 교점이 하나만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지만 교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 즉 GM이 교점이 한 개씩 생기는데 언제까지 생기냐?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한 개, 0일 때도 한 개, 0보다 조금 클 때도 한 개 있다가 아까 윗식에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3 왜? m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울기가 1이 되면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지금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 빵개 m이 얼마일 때 1일 때 기울기가 1일 때 교점이 없고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한 개씩 있을 거다. 자, 기울기가 1보다 컸을 때도 교점이 없다가 어느 순간 자, 아까 기울기 1도 있지만 3도 있었죠? 기울기가 3일 때 조금 그림이 삐뚤어졌구나. 기울기가 3인 직선까지 녹색을 그려봤을 때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려봤을 때도 왜?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은 없다가 기울기가 3보다 조금만 커져도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다시 생기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일 때부터 3까지 교점이 없다가 기울기가 3보다 커지면서부터 다시 교점이 몇 개씩 한 개씩 생길 거다. 그러면 GM은 1과 3을 기준으로 한 개 없다가 다시 한 개가 생기는 거라서 그러면 GM은 언제? M이 1과 3에서 불연속이다. 자, 많이 연습하는 형태죠? 우리가 GX, HX가 연속이 되고 싶은데 GX는 아까 위에서 봤지만 1과 3에서 불연속이고 HX는 2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다? H1도 H3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HX가 x 빼기 1, x 빼기 3이다 라고 2차 함수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H5는 4 곱하기 2라서 8 하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 GM이라는 녀석을 좀 분석하는 거, 특히 1과 3에서 기울기가 M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일 때랑 기울기가 3일 때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1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될 텐데요. AB의 길이가 2고 자, 중요한 표현 평행과 1대2의 비율이 나와 있어서 자, 1대2의 비율 AC 대 BD가 1대2다 K, 2K로 표현을 할 거고 지금 AC랑 BD랑 평행할 거기 때문에 이 평행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자, 평행은 동의각, 억각과 그리고 닮음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따 문제에서 풀면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H다 라고 나와 있어서 2분의 1과 2분의 3까지는 구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찾아야 되는데 자, 밑에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분명히 쓸 거다. 사인 법칙을 분명히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기 사인 제곱 각 CAB라는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잠깐 둬서 CAB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잠깐 쓸 건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고 지금 각도 저 세타를 이용하려고 이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BC와 각도
세타를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BC가 사인 법칙 2R이다 라고 쓸 거고, 그러면 삼각형 ABD, 삼각형 ABD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자,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도가 있어야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자, 분명히 아까 AC하고 BD하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평행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 특히 평행 조건과 이 세타를 어떻게 쓸 거냐. 평행은 동의각, 엇각 이런 표현을 썼었다고. 그래서 자, 이 녀석 보조선을 잠깐 그려봤을 때 이 각도가 지금 똑같이 세타가 되는 거라서 각도, 이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로 쓸 수가 있겠다.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 평행이니까.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이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AD이기 때문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AD가 이 R이다 라고 써줄 거다. 자, 여기서 얘는 사인 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자, 4R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4R제곱, 양변을 제곱해서 사인 제곱 분의 AD 제곱, 또 양변을 제곱해서 사인 제곱 분의 BC 제곱. 그러면 4R제곱 빼기 4R제곱은 분명히 통분돼 있는 상태니까 사인 제곱 분의 AD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 결국 4R제곱 빼기 R제곱의 사인 제곱 B AD 제곱 빼기 BC 제곱인데, 얘가 문제에서 51이라고 나와 있죠. 이 조건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AC제곱이라서 AC제곱은 결국 K제곱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AD가 BC가 K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찾을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저기 나와 있는 2분의 1, 3분의 1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저기 나와 있는 2분의 1과 2분의 3이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과 2분의 3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삼각형 A, B, C 삼각형에서는 지금 직각으로 내린 H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CH의 제곱이, 자, 왼쪽 삼각형 피타고라스 K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고, 오른쪽 삼각형 얘가 BC의 제곱 빼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했을 때 BC라는 이 녀석은 정리가 돼서 요렇게 BC제곱은 K제곱 더하기 2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는 2분의 1과 2분의 3을 써먹기 위해서,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ABD에서는 직각이 없어. 피타고라스를 쓸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D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AD의 제곱이 코사인 법칙 2K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K 2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쓸 것이고, 얘는 4K 제곱 더하기 4에 얘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8k 코사인 세타라고 쓸 건데, 자, 코사인 세타. 아까 삼각형 ABC에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피타고라스를 썼다고 했는데, 이 삼각형을 다시 보면, 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k분의 2분의 1, 즉 2k분의 1임을 정리해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구하고던 식에 2k분의 1 대입을 해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AT의 제곱이 4K제곱 플러스 4 더하기 4에서 8이다.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요 식에다가 각각 대입할 거라서 계산 AD의 제곱 4K제곱 더하기 8에서 BC의 제곱 K제곱 더하기 1을 빼서 5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3K제곱이 45가 나와서 답은 15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다. 즉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서 사인 법칙을 썼고 삼각형 형태가 나와서 코사인 법칙도 같이 이용을 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 때문에 피타고라스랑 코사인 세타 2k분의 1까지 구하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수원수2 마지막 22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x 0 윗끝과 아래끝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 기본 형태였어요. 그쵸? x에 0을 대입해서 g빵은 0이다. 양변을 미분해서 g'x는 퐁당 x제곱 빼기 4에 절대값 fx 빼기 a라고 쓸 거다. 자, 여기서 가족권이 굉장히 중요해. 가족권만 제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자, 우리가 극값이라는 건 우리가 연속하는 상황에서 미분 가능까지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극값이라는 건 미분해서 0이 나와야 돼. 그리고 도함수 부호가 바뀐다라고 쓸 수가 있죠. 그지? 우리가 어떤 도함수의 형태가 부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형태가 나와야 극값이 존재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자, 근데 자, 저 G'X식 이 식이 0 되는 값이 분명히 x제곱 빼기 4 때문에 x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데 분명히 극값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G'2도 0이고 G' 마이너스 2도 0인데 극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녀석도 x가 마이너스 2와 2를 근으로 가져서 그러니까 즉 G'X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게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절대값 fx 빼기 a는 0을 풀어서 x값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게끔 즉 절대값 fx a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2와 2가 나올 수 있게끔. 자, 근데 fx는 문제에서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차 함수. 어떤 1차 함수가 있을 거야.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이런 함수여도 두 가지를 다 해볼까요?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뭐 했을 때 큰 절대값 접어 올렸을 때 접어 올리면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접어 올리면 똑같이 V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A라는 녀석을 그어봤을 때 이 근 두 개가 마이너스 2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두 근 두 개가 마이너스 2와 2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V 모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칭이라서 뾰족한 이 점은 0이 나올 거라는 뜻이야. 즉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직선 요 1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구나 라고 찾아달라는 뜻이야. 가조건을 통해서 fx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1차 함수구나 라는 형태를 찾아줘야 될 것 같다. 가조건을 통해서. 자, 요것만 찾고 나면요 나조건을 이용해서 답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나조건 G2는 0부터 2까지 t제곱 빼기 4에 자 절대값 ft 이제 절대값 mt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절대값 mt 빼기 a dt라고 쓸 수가 있고 자 t값이 양수라서 기울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t값이 양수라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0부터 2까지 t제곱 빼기 4에 네 t값이 0부터 2 양수라서 그냥 mt 빼기 a dt라고 계산을 해줄 거라서 a 값이 2인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림에서 아까 y는 a를 그렸고 이가 아니구나. 요 직선이든 얘가 지금 y는 mx였기 때문에 요게 2고 여기가 a라서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a는 2m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찾고 시작해야 되지. 2m이라고 쓸 거야. 그럼 얘는 2m dt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이제 산수해 주셔야 돼요. 일단 정리부터 할까? 얘 0부터 2까지 t세제곱 빼기 2t제곱 빼기 4t 플러스 8 dt를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산수는 조금 생략할게요. 요 산수를 통해서 m 곱하기 3분의 20이 나와서 요 값이 문제에서 5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 m 값은 기울기가 m 값이 2a 산수가 잘 안 됐나? 3분의 맞구나. 4분의 3 나올 거구나. 4분의 3 나와요. m 값이 4분의 3이다.
요 값이 나와서 자 문제에서 G빵 빼기 G-4를 구하라고 그랬어. 왜? M값이 나왔으니까 아예 식을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특히 G빵은 0이었기 때문에 G-4만 구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G-4는 얘가 0부터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4에 0부터 2가 아니구나. 0부터 마이너스 4에 T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 4분의 3t 빼기 2m 2m이 2분의 3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직접 계산하셔야 되죠. 0부터 빼기 4에 t제곱 빼기 4 이번엔 절대값이 음수기 나오기 때문에 4분의 3t 빼기 2분의 3으로 계산을 직접 해주셔서요. 좀 복잡합니다. 산수는 마이너스 16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서 16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